안녕하세요. 오늘은 결혼 10년 만에 내 자신을 다시 되찾은 결혼 생활 노하우 3가지 다 알려드릴게요. 이 순서대로 꼭 실행을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보다 더 나은 결혼 생활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정말 확신합니다. 이걸 보신다면, 끝까지 보신다면 꼭 끝까지 해보시길 원해요. 왜냐면 누가 뭐라고 해도 내 결혼 생활, 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행복해야 결혼 생활도 행복한 거고. 그러니 꼭 실행을 해보시길 원해요. 정말로. 약속해주세요. 이걸 끝까지 보신다면 끝까지 실행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선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면은 나를 잃어버리는 경험들을 누구나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저희 엄마가 다른 사람이 누구누구의 엄마라고 부를 때는 사실 그게 뭐 그렇게 큰 일인가? 뭐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당연히 우리 엄마는 나의 이름을 딴 누구누구의 엄마로 사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보고 누구누구의 엄마로 살아보니 그게 좀 너무 슬픈 일이더라고요. 이름을 잃어버린다는 거, 그거는 정말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엄마도 이름이 있고 내 삶이 있는데 이렇게 결혼을 했다고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이름을 잃어버리면은 그 결혼 생활이 사실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10년 동안 저도 우여곡절이 많았고 다툼도 많았고 스트레스도 받았었고 정말 불안장애까지 오고 그랬었는데 그 사이에 제가 깨달은 노하우 3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저는 배우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첫째를 낳고서는 뭐 염색방을 한다고 이용사 자격증을 땄어요. 2달 만에 또 그게 따지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갑작스럽게 둘째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염색방을 못하고 둘째를 좀 키우다가 또 네일 자격증을 땄어요. 그것도 2달 만에 또 따게 돼요. 근데 네일샵을 해보겠다고 하니까 사실 학원비를 내는 것도 저희 경제 상황에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5개월 할부로 학원비도 다녔거든요. 그런데 뭐 내가 자격증을 땄다고 해서 경제 사정도 어려운데 샵을 낸다? 그거는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그만큼 부담해야 되는데 자신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도전이 거기서 이제 끝나고 말았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 오히려 잘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네일샵을 하고 염색방을 하고 싶었던 거는 지금 어려운 경제 상황 때문에 그냥 돈이 그냥 벌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정말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서 아이들이랑 남편이랑 잘 살 수 있게 그렇게 돈이 벌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일이 뭔가를 그때 생각을 해봤더니 저는 누군가가 힘들어서 저에게 상담을 하면 그러면은 제가 해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위안을 받고 삶이 조금 나아지고 그런 거에서 제가 보람을 엄청 느끼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저희 엄마 말씀이 어릴 때부터도 집에 있는 뭐 과자며 간식이며 다 꺼내서 남한테 막 줬대요. 그러는 거 보면 저는 받는 것도 좋아하지만 줄 때 그 기쁨에 조금 많이 설레는 사람 같아요. 그러면서 자존감도 좀 올라가고. 그래서인지 저는 인맥이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지만 정말 좁지만 깊더라고요. 이게 또 저의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아이들을 키우면서 무언가에 도전한다는 게 정말 쉬운 건 아니에요. 그건 알지만 그래서 제가 여기서 노하우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집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첫 번째, 저는 설거지 바로 하기였어요. 설거지를 쌓아놓고 원래 하는 성격이었어요. 조금 게으른 편이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그냥 저는 설거지를 먹으면 바로 해야겠다고 정했어요. 저는 ISFP, 그냥 전형적인 그냥 끈기 부족형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거는 설거지를 바로바로 하는 거를 정말 끈기 있게 한번 해보자. 제가 그래서 설거지를 바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서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저희 아이들이 이런 제 끈기 없는 모습을 담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설거지로 한번 시작을 해본 거고요. 그리고 요즘은 유튜브를 하루에 하나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하루에 하나를 꾸준히 올리려는 연습을 할 수 하고 있어요. 여기서 내가 나를 찾은 첫 번째는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 이거였던 거예요. 이거 너무 쉽죠. 왜냐면은 사실 설거지 바로 해도 집안 살림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치만 내가 알잖아요. 내가 이거를 끈기 있게 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만족감이 정말 올라가요. 한번 해보세요. 진짜 안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마치면은 그 다음에는 제가 한 게 화분 키우기였어요. 저는 원래 집에 있는 스투키 있잖아요. 식물. 그 스투키도 누가 선물을 줬는데 그냥 죽였어요. 금방 잘 죽더라고요. 왜냐면은 뭐 물을 너무 자주 줘도 안 되는 거라는데 아무튼 자주 주지도 않았는데 죽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도전했어요. 제가 화분을 키우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냥 화분을 키우는 게 아니고 화분에게 의미를 부여했어요. 화분은 곧 나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화분이 내가 되면은 물을 안 줄 수 있나요? 햇볕을 안 보게 할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화분을 정말 나라고 생각하고 물을 주면서 또 한 가지를 했어요. 그거는 물을 줄 때, 화분을 물을 줄 때 꼭 화장실이나 거울에 가서 제 얼굴을 봤어요. 꼭 봐줬어요. 제 얼굴을. 그리고 화분을 햇빛을 쬐줄 때 또 제 얼굴을 봤어요. 왜냐면은 사실 살면서 그렇게 얼굴을 볼 일이 많이 없잖아요. 하루에 뭐 몇 번이나 보세요. 정말 생각해보면은. 그래서 물을 주는 시간, 햇볕을 쬐주는 시간에는 꼭 제 얼굴을 봤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임신했을 때 30kg가 늘었어요. 둘 다, 첫째도 둘째도. 그렇다 보니까 빼도 사실 15kg가 남아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많이 살찐 제 모습이 거울로 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자존감도 좀 어떻게 보면 내려가고 자신감도 내려간 상태였던 것 같아요. 어느 날은 정말 눈곱이 점심 이후가 됐는데도 눈곱이 막 덕지덕지 붙어 있는 날도 있고, 그래서 그때는 내가 좀 너무 나태하게 살고 있나? 그러면서 점점 뭐 옷도 이쁜 옷도 못 입죠. 살이 쪄 있으니까. 그래서 뭐 그냥 의욕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자꾸 내 거울 보기를 하니까 거울을 자꾸 보니 살을 빼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점핑 다이어트를 등록하게 돼요. 그래서 점핑 다이어트로 3개월 만에 10kg를 감량했어요. 그래서 제가 옷을 좋아하는데 10kg를 감량하고 나니까 사실 진짜 옷값이 더 안 늘어요. 왜냐면은 살이 빠지니까 집에 있는 옷으로도 충분히 스타일링이 가능하고 옷을 뭐 불필요하게 계속 사지 않게 되더라고요. 저처럼 체중이 늘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체중이 늘면 옷이 매달 없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살이 빠지니까 정말 옷값도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옷값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일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계발서 같은 책도 사고, 그리고 제가 정말로 사고 싶은 고가의 옷이 있어요. 그 고가의 옷을 사기 위해서 또 모으고 있어요. 왜냐면은 여자들 뭐 다 비싼 옷, 비싼 가방 다 사고 싶은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하나 나를 위해서 딱 선물하려고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1단계 설거지, 2단계 화분 키우기, 이거를 거치고 나면은 꼭 이거를 하셔야 해요. 3단계는 꼭 단돈 10만 원이라도 내 돈을 버셔야 해요. 이건 남편이 돈을 잘 벌어도 잘 못 벌어도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왜냐면은 제가 타로 마스터가 된 이유도 돈을 조금 벌다기보다는 타로 마스터는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와중에 설거지하기, 화분 키우기로 이제 외모와 내 마음을 조금 단단하게 하는 그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뭐를 할 수 있을까 하니까 상담을 해주니까 사람들이 너무 편안해한다. 제가 사주적으로 그런 게 있대요. 어떤 사람이든 저에게 얘기를 하고 싶어 하고 그 얘기를 하면은 뭔가 편안해지고 저랑 이야기하면 좀 그 사람도 시너지가 나서 잘 풀리는 그런 효과를 내는 저의 진짜 사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이제 여담인데, 그래서 제가 타로 마스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돈을 벌었어요. 사실
네이버에서도 상위 1등도 해봤고, 정말 돈을 벌었는데, 돈을 받으면서 그렇게 상담을 하는 게 저한테 맞는 직업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찾은 게 마지막 저의 종착지는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유튜브예요. 특별한 저에게 돈을 내지 않으면서도 저의 상담을 받을 수 있고, 근데 저는 이제 그 타로 상담보다는 여기서는 공감을 해드리고 싶은데, 공감만 해드리기는 조금 부족해서 타로를 통해서 내 마음에 있는 내 마음의 소리를 끄집어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저의 최종 목표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한 게 저의 목적이고요. 그래서 저는, 저를 거쳐간 사람들은 다 조금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완벽한 행복이 아닌 지금보다 나은 삶을 다 사셨으면 좋겠는 그런 바람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에게 뭐 댓글을 달아주신 분도 안 계시고 구독자분도 없어서 그냥 저 혼자 이렇게 주저리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언젠가는 저의 진심이 전달이 될 거라고 정말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때 정말 사연을 남겨주시고, 만약에 내 인생에 사연이 없다. 저처럼 뭐 아이들 키우면서 돈 없어서 돌반지 팔아본 적도 없고, 친정 부모님 집에서 살아본 적도 없고, 얹혀 살아본 적도 없고, 정말 힘든 기간이 없었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안 누르셔도 돼요. 왜냐면은 저는 인생의 깊이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진솔한 이야기를 정말 나눠보고 싶은 게 저의 꿈이기 때문에, 정말 지금 근데 또 그렇게 큰 사연이 아니어도 사람이 마음이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꼭 저의 채널에 오셔서 위안도 받으시고, 조금이나마 정말 처음부터 말했듯이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으셔서 생활이 조금이나마 나아졌으면 좋겠는 저의 바람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정말 설거지 매일 하기로, 아니면은 정말 뭐 빨래 건조기 있는 거 바로 꺼내기, 이런 것도 괜찮아요. 이런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을 하나 찾으시고, 두 번째로는 화분 키우기처럼 뭔가를 하나 키우면서 내 얼굴을 자꾸 거울로 봐주세요. 왜 연예인도 뭐 카메라 마사지라고 하잖아요. 저희도 진짜 가능해요. 그래서 꼭 거울을 보시고 운동도 하시면 너무 좋고, 이거는 거울을 계속 보면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그냥 저절로 들어요. 그래서 꼭 하시고, 세 번째는 꼭 나의 수입원을 만들어라. 근데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내가 관심 있는 거 무엇이든 찾을 수 있어요. 만약에 그게 없으시다면 제가 같이 찾아드릴게요. 지금 정말 이 영상을 보고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울렁울렁 거리셨다면 정말 구독 눌러주시고, 필요하신 순간에 저의 채널에서 정말 상담도 받아보시고 위안도 받아보시고 하는 정말 알차고 행복한 그런 채널이 되고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정말 지금보다는 조금 더 행복한 날이 올 수 있도록 저는 정말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계속 노력해보려고 합니다. 발음도 사실 너무 저도 지금 이게 시작의 단계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켜봐 주시는 건데, 그래서 발음도 안 좋아서 오늘 아침에는 연필을 물고 발음 연습했어요. 아나운서도 아니지만 그렇게 연습을 했고, 또 나름 대본을 이렇게 써요. 왜냐면 제가 뭐 암기력이 좋지가 않아서 이 이야기를 다 해드리고 싶은데 맨날 다 못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본도 쓰고 이러면서 저도 삶의 활력을 계속 찾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같이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성장하고 제 유튜브를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이 성장하셔서 지금보다는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조금 더 발음이 정확한 유튜버로 돌아오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연필 물고, 아까도 진짜 이 연필을 물고, 여기 연필이 있어요. 이렇게 연습을 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오늘의 영상도 보시고 위안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